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도 물론 뭐 조금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3월 증시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제목에 이제 희망의 빛을 한번 쏴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어떤 동굴 속에 들어와서 진짜 앞이 캄캄한 앞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한 발 한 발 뛰기가 너무 어려운 이 암흑 속에서 저 끄트머리에서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느낌이 조금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3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예정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얘기가 답니다, 사실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가 1월 달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요. 와, 정말 우리 시장 최근 굉장히 많이 힘들게 우리가 느껴지고 뭐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넓게 보면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뭐 가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지수와 관계없이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건 작년 1월부터였고요. 그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였고요. 지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은 6월부터 그리고 8월부터는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어려운 구간을 계속 지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와서 조금 희망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 왜 또 이렇게 됐죠? 가져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1월달 지금 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1월달 악재들이 역대급으로 돌발 악재들이 뭐 연일 계속 매일매일 터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악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나왔던 그 구간이 과연 언제였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역대급 악재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2월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1월, 2월 동안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 중에 9개 기업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났고요.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3월,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금 벗어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점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점점 긴장도를 높이고 설마 에이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했는데 그 설마가 역시 푸틴은 마초였죠. 사람을 잡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장 마감 직전에 나왔던 어떤 속보에 따르면은 러시아 군대가 일단 키예프에서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철수가 뭐 완전히 철수하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음, 재정비를 한다.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처음 생각했던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속전속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물자 공급과 관련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지금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협상? 뭐 회담이 진행 중인데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데에 따르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들어보기 위해 간다. 만약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멈추겠지만 굴욕적인 강화를 맺지는 않겠다라는 쪽의 얘기까지는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회담 이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증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한번
결렬이 되고 나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다시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선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일단은 그런 현재의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 뭐 며느리도 모르죠.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퇴출, 영공 폐쇄,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제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을 하면서 핵 관련된 얘기까지 꺼낸 상태. 거기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온 상태로 이제 냉전이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빛을 얘기했느냐, 희망을 얘기했느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우크라이나와의 이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협상 가능성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나리오별로 놓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짠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장기화된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한 달 이상 전쟁을 끌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빛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러시아 군대가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3월 중순, 초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날씨가 풀리면서 병력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원정군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군사력을 더 때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이나 EU나 이쪽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전쟁 물자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이 외세 침략을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질질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계속해서 제재라는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쪽 지금 해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글로벌 이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언론 통제를 확실하게 다 한다라는 거잖아요. 한다라는 건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반전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 경제가 계속해서 내려앉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험수를 둬야 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이 생존과도 직결되는 상황까지도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 끌기는 푸틴 입장에서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걸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은 나오지 않을까? 더 강하게 압박을 하든,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는 가운데 어느 정도 타협을 보든, 뭐 아마도 그럴 가능성에 일단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2주에서 한 달 안에는 해결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근거는 앞에서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시아 군대도 불리하고 원정군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고 푸틴 대통령의 어떤 뚫고 그리고 러시아 국가 자체의 제재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제가 급격히 피폐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겠죠. 미국과 EU 등이 러시아 제재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국제 결제망에서 일단 어디까지 퇴출시킬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식 규제까지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그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아직 더 강화 조치들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핵 위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쓰게 되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그냥 다 죽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핵을 직접 이건 위협 이상의 어떤 요인으로 쓰기에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단 다른 거 다 치우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곡물 가격이나 희귀 금속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맞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달 안쪽에서 대략 정리가 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 찾고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제자리 찾고 내려오는 물론 완전히 뭐 전쟁 이전까지의 제자리까지 올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 한 달 안쪽에서 끝난다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다만 한 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 이게 사실 가장 이 뭐랄까 이 좀 뒤에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조금은 찝찝한 그런 부분인데요. 원래대로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3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시장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그 시각이 지금도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전쟁의 발발 그리고 현재 최근 유럽,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이 대응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회가 예를 들어 뭐 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이 퇴색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경제가 새롭게 세계 경제적인 정치 경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냉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원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3월 중순부터는 제법 괜찮게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나서 이게 딱 끝! 하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처음 생각한 것보다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오던 게 이렇게 V자 반등 형태로 나갈 수 있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V자 반등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U자겠죠. 그렇게 보면 요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에서 이렇게 각도가 좀 완만해지는 반등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깔끔하게 막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원래 자리 바로 딱 찾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에는 조금은 좀 애매할 수는 있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반등을 계속 조금씩 모색해 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1월달, 2월달 또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우리 시장 상황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기가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보면 3월 FOMC에서 일단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0.5bp 얘기가 나왔다가 50bp 얘기가 나왔다. 0.5bp가 아니고 50bp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5bp로 일단은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쟁과 관련한 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각에서 보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까지 강력하게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 이 불씨가 싹 지금 살아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이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본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문제와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에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이번 FOMC에서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0.5% 이상 올릴 가능성은 거의 극히 드물어졌다, 약해졌다,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렇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25bp 정도를 인상을 딱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겠죠. 이게 요번에 이제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일단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25bp만 올렸는데 향후에 50bp를 올릴 가능성도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어. 상황에 따라 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 일단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좀 더 금리 인상 시기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bp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3월, 4월 넘어가게 되면 기저 효과도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고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급망도 지금 어느 정도 LA 롱비치 쪽 보면 해소 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고 해상 운임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또다시 변수가 또 생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급망 문제도 조금씩 기미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피크를 찍고 원래는 내려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얘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찍고 내려올 거고 장기화된다면 이대로 계속 유지되거나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는 일단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높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피크 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급하게 금리 인상 시장에 충격을 줘가면서 금리 인상할 이유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PPI나 CPI 같은 경우 서너 달 지나서 미국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빠르면 2월에서 4월까지 정도 선에서부터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까지 딱 놓고 보면 거의 요번 금리 인상 FOMC 이후에 다음 FOMC 할 때는 아마 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경제 지표들이. 그러면 굳이 급하게 갈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이나 횟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횟수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월, 4월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높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첫 금리 인상이 문제지 금리가 막상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지수는 증시는 반등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과거 역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월 중순 FOMC 이후부터는 시장 성격은 확실히 좀 바뀔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릴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한 2주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 2주 안에 해결이 되거나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질질 끌게 되면 최대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게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얘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눌렀던 재료들이 모두 노출 딱 되면서 일단락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달부터 3월 5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인데요. 중국 양회가 시작되잖아요. 중국 양회,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있죠. 중국은 최근 계속해서 작년 11월, 9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부양책을 써왔잖아요. 최근에도 지난주까지도 부양책 계속 나왔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하반기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부양을 시켜서 일단 어느 정도 불만이 없게 만들어야 3연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꾸준하게 아마 하반기까지 중국은 계속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중국과 관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동조화되는 최근에 뭐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전후로는 지금 동조화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1월 달에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동조화가 조금 덜 됐습니다만 그래도 동조화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부양책은 미국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물론 조금 더 혼란도 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증시에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정은경 청장이 말씀하셨듯이 3월 초중순 정도에 최대 35만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뭐 몇만이 됐든 간에 3월 초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확진자들의 피크 아웃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는 경제 정상화가 조금씩 진행이 된다. 경제 정상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소비 여력들이 더 생긴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악재들의 선물 세트로 도배가 됐었던 1월과 2월 우여곡절 끝에 일단 지나갔습니다. 3월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 3월 한 중순 정도를 기점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시장의 성격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달 중순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서 상방을 만들어내기 위한 베이스를 까는 캔들을 만들어내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정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거과 맞춰가지고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수
그때로 놓고 따지면 한 2,600포인트, 이건 이제 베이스를 까는 시점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베이스를 까는 시점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 많이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반등의 기반, 베이스를 까는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흐름과 더불어서 제가 12월 달에 내년 증시 전망해 드린 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 다 틀렸는데 1월 달 올라갈 걸로 봤는데 일단 폭격을 맞았고요. 2월 달, 3월 달에 좀 눌릴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중간에 이런 변수들이 또 생기면서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1, 2월에 미리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초중순 정도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다가 하반기쯤 들어가면 조금 해볼 만한, 확실히 이전에 조금 우리가 괜찮게 움직였던, 물론 여기서 제가 괜찮게 움직였던 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2020년 3월 이후에 그 대세 폭등장, 이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박스권을 그리든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든 하든 이 시장이 매매가 확실히 좀 편해지는 시장, 물론 우리 시장 지수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 6월 달에 MSCI 쪽에서도 우리가 아마 진입과 관련한 부분에 호재도 또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바로 편입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도 그와 관련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의 우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법 괜찮은 흐름이 선반영될 수 있으니까, 또 아마 3월,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씩 더 증시는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이 아니군요. 3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